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빨강머리 앤. 제5장 앤의 이야기. 앤이 비밀스럽게 말했다. 있잖아요. 저는 즐겁게 마차를 타고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여태껏 저는 이렇게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뭐든지 다 즐겁게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지만요.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는 고원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마차를 타고 가는 것만 생각할 거예요. 어머, 보세요. 벌써 들장미 한 송이가 피었어요. 정말로 아름답죠? 젖꽃은 장미라서 정말 좋을 거예요. 장미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미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홍색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색깔이 아니겠어요? 저는 분홍색이 좋아요. 분홍색 옷을 입을 수 없잖아요. 없지만요. 머리카락이 빨간 사람은 분홍색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상상 속에서도 안 돼요. 혹시 아는 사람 중에 어렸을 때는 빨간 머리였는데 커서 다른 색으로 변한 사람은 없나요? 모르겠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내 경우에도 그럴 것 같지 않구나. 마릴라가 냉정하게 대꾸하자 애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희망이 또 하나 사라졌어요. 제 인생은 완전히 묻혀버린 희망의 묘지예요. 언젠가 책에서 읽은 구절이죠. 전 실망할 때마다 그 구절을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하곤 해요.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구나. 그건요, 아주 근사하고 낭만적으로 들리잖아요. 마치 제가 책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낭만적인 것이 좋아요. 게다가 묻혀버린 희망의 묘지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을 만큼 낭만적이잖아요. 그렇죠? 제게 그런 게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좋아요. 오늘도 반짝이는 호수를 건너가나요? 벨 연못은 지나가지 않을 거다. 내가 말하는 반짝이는 호수가 바로 그 연못이라면 말이다. 우린 해변길을 따라갈 거다. 애니 꿈꾸듯이 말했다. 해변길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름처럼 그렇게 근사해요? 아주머니가 해변길이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제 머릿속엔 그림이 떠올랐어요. 화이트 샌즈란 이름도 좋지만 전 에이번리가 더 좋아요. 에이번리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꼭 음악 소리 같아요. 화이트 샌즈는 여기에서 뭔가요? 8km쯤 가야 해. 그렇게 얘기가 하고 싶다면 너에 관한 얘기나 해보려무나. 아, 제가 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건 말할 가치도 없어요. 그보다 제가 저 자신에 대해 상상하는 걸 들으시면 훨씬 재밌을 거예요. 얘는 진지하게 말했다. 아니야, 난 내 상상을 듣고 싶진 않아.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렴. 처음부터 시작해봐. 넌 어디서 태어났고 몇 살이지? 애는 조그맣게 한숨을 쉬며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지난 3월에 11살이 되었어요. 저는 노바스코시아 주의 볼링브로크에서 태어났어요. 아빠 이름은 월터 셜리고요. 볼링브로크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죠. 엄마 이름은 버서 셜리고요. 월터나 버서도 좋은 이름이죠. 부모님 이름이 좋아서 다행이에요. 만약 아빠 이름이 제데디어라면 정말 싫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실, 행실만 올바르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무슨 상관이겠니? 마릴라는 올바르고 유익한 도덕관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했다. 글쎄, 잘 모르겠어요. 애는 생각에 잠겼다. 장미는 다른 이름이었어도 향기가 날 거라는 말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지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장미라는 이름 대신 엉겅퀴나 안진부채, 천남성과의 여러 해 사리풀로 골짜기에 응달해서 자라며 악취를 풍기고 독이 있다. 이렇게 부른다면 그렇게 아름다웠을 것 같지 않아요. 아빠 이름이 제데디어였더라도 아빠는 좋은 분이셨을 테지만 저는 불행했을 거예요. 어쨌든 엄마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빠랑 결혼한 뒤에는 그만두셨대요. 남편을 내조하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토마스 아주머니는 우리 엄마 아빠가 둘 다 애들 같고 교회 쥐처럼 가난했다고 그랬어요. 두 분은 볼링브로크의 아주 조그만 노란 집에서 살림을 차렸대요. 그 집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상상해 보았죠. 거실 창문 위에는 인동덩굴이 있고 앞뜰에는 라일락, 대문 바로 안쪽에는 백합이 피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창문에는 모두 모슬림 커튼이 걸려 있었을 거고요. 모슬림 커튼은 집안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죠. 저는 그 집에서 태어났어요. 토마스 아주머니 말로는 저보다 못생긴 아기는 보지도 못했고 어쩌나 작고 앙상한지 눈밖에 보이지 않았대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대요. 집안일을 도와주러 온 가난한 아주머니 말보다는 엄마가 더 맞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쨌든 제가 엄마 마음에 들었더니 다행이에요. 엄마가 실망하셨다면 전 너무 슬펐을 거예요. 엄마는 그 뒤로 얼마 사시지 못했거든요. 제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엄마는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엄마를 부르던 생각이 날 만큼이라도 오래 사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엄마라고 부르면 너무나 정다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아빠도 나흘 뒤에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아가 되었고 토마스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대요. 그때도 저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게 제 운명인가 봐요. 모두들 엄마와 아빠 두 분 다 멀리서 오셨고 친척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결국 토마스 아주머니가 저를 키우겠다고 했어요. 아주머니는 찢어지게 가난한 데다 남편이 술주정뱅이였지만요. 아주머니는 손수 저를 키우셨대요. 따뜻한 손길을 받으며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나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할 때마다 토마스 아주머니는 책망하듯이 널 손수 키웠는데 어떻게 나쁜 아이가 될 수 있느냐고 했거든요. 저는 토마스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볼링브로크에서 메리지빌로 이사한 뒤로 거기서 8살 때까지 같이 살았어요. 저는 토마스 아저씨네 아이들을 돌봐주었어요. 저보다 어린 아이가 4명이 있었는데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토마스 아저씨가 기차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토마스 아저씨네 어머니는 토마스 아주머니와 아이들은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저를 원하진 않았어요. 토마스 아주머니는 저를 어떻게 할지 몰랐대요. 그런데 강 상류 쪽에 사시는 해먼드 아주머니가 제가 아이들을 잘 돌본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간신히 공경에서 벗어나 아주머니를 따라갔어요. 거기는 무척 외로운 곳이었어요. 제게 상상력이 없었다면 도저히 그곳에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해먼드 아저씨는 작은 제재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8명이나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쌍둥이를 3번씩이나 낳았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적당히 많은 건 좋아하지만 연달아 3번씩이나 쌍둥이를 낳는 건 너무 많아요. 마지막 쌍둥이를 낳았을 때 제가 아주머니한테 그렇게 딱 잘라서 말했어요. 그 애들을 돌보느라 저는 몹시 지쳐있곤 했거든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해먼드 아주머니와 2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해먼드 아저씨가 죽자 아주머니는 가족을 데리고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주머니는 아이들을 친척들에게 나눠 맡기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저는 아무도 데려가지 않아서 호프턴에 있는 고아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요. 고아원에서도 처음엔 초만원이라 맡아줄 수 없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주었어요. 그 고아원에서 스펜서 아주머니 오실 때까지 넉 달 동안 살았어요. 애는 이번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얘기를 마쳤다. 자기를 원하지 않았던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게 분명했다. 마를라는 밤샘 노새를 해변길로 돌리며 물었다. 학교에는 다녔니? 얼마 못 다녔어요. 토마스 아주머니와 같이 살던 마지막 해에 조금 다녔죠. 강상류 쪽으로 갔을 때는 학교가 너무 멀어서 겨울엔 걸어 다닐 수가 없고 여름엔 방학이었어요. 그래서 봄과 가을에만 갈 수 있었죠. 물론 고아원에 있을 때도 다녔어요. 저는 책도 제법 잘 읽고 시도 많이 외울 수 있어요. 호헨린든의 전투와 플로든 전투 이후의 레딘버러, 라인 강변의 빈겐시, 호수의 여인 여러 편, 제임스 톰슨의 사계절. 원래 이 시를 쓴 시인은 제임스 톰슨인데 애는 톰프슨으로 잘못 알고 있다. 대부분을 외워요. 아주머니는 출렁이들 물결치는 느낌을 주는 시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5학년 교과서에 폴란드의 멸망이라는 시가 있었는데 무척 감동적이었어요. 물론 저는 5학년이 아니라 겨우 4학년이었지만 언니들이 읽으라고 책을 빌려주곤 했거든요. 마를라가 곁눈으로 애를 쳐다보며 말했다. 토마스 아주머니나 해먼드 아주머니는 너한테 잘해주었니? 애는 머뭇거렸다. 감수성이 예민한 작은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며 당혹스러움이 가득 일었다. 아, 그분들은 저한테 잘해주려고 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잘해주려고 했다는 걸 알아요. 누군가 저한테 잘해주려고 애쓰기만 한다면 항상 잘해주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걱정거리가 많았어요. 주정쟁이 남편과 살기도 무척 참기 힘든 일이었을 거고 새 쌍둥이를 연달아 낳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하지만 저한테 잘해주려고 했다고 믿어요. 마릴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와, 대단하다. 애는 해변길에 넋을 잃고 침묵에 빠져들었고 마릴라는 깊은 생각에 잠겨 멍하니 노새를 몰았다. 갑자기 마릴라는 이 아이가 가엽게 여겨졌다. 얼마나 고되고 사랑받지 못한 시절을 보냈을까. 힘들고 가난하고 무시당하던 시절을. 마릴라는 애네 이야기에서 그 사실을 읽을 수 있었다. 이제야 진짜 가정을 갖게 되었다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건 정말 안 된 일이었다. 만일 마릴라가 매슈의 알 수 없는 고집을 들어준다면,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다면 매슈는 이미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고 이 아이는 잘 가르치면 착하게 클 것 같았다. 마릴라는 속으로 생각했다. 얘는 너무 말이 많아. 하지만 훈련이 잘 된 걸 거야. 말하는 품이 무리하거나 속되진 않잖아. 얘는 고상해.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해변길은 숲이 우거지고 거칠고 쓸쓸했다. 길 오른쪽으로는 오랜 바닷바람의 시들림 속에서도 꿋꿋이 견뎌온 전나무들이 빽빽히 우거져 있었다. 왼쪽은 깎아지른 듯한 붉은 사암절벽이었는데 길이 절벽 가까이에 나 있어서 말보다 덜 침착한 노새는 뒤에 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었다. 절벽 아래에는 산더미처럼 무서지는 파도의 달고 다른 바위들과 자갈과 바다의 보석들로 아롱진 작은 모래 언덕이 있었고 그 너머 지푸르게 어른거리는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햇빛을 받아 은빛 날개를 반짝이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애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바다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메리지빌에 살 때 토마스 아저씨가 사륜마차를 빌려와 16km나 떨어진 바다로 하루 동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저는 그날의 순간순간을 즐겼어요. 계속 아이들을 돌봐야 했지만요. 몇 년 동안이나 그날의 행복했던 꿈을 꾸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해변은 메리지빌의 해변보다 더 아름다워요.
저 갈매기들은 정말 멋있죠? 아주머니도 갈매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갈매기가 되고 싶어요. 만약 사람이 될 수 없었다면요. 해가 돋아오를 때 깨어나 수면 위로 급강하거나 온종일 아름다운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밤이 되는 자기 둥지로 돌아가는 건 정말 신나지 않겠어요? 아, 저는 제 자신이 바로 그러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어요. 저 앞에 있는 큰 집은 뭐예요? 저건 화이트 샌드 호텔이란다. 커크 씨가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제철이 아니지. 여름을 보내러 오는 미국인들이 무척 많아. 그 사람들도 이 해변이 마음에 드나 봐. 애니 슬픔에 잠겨 말했다. 저 집이 스펜서 아주머니네 집일까봐 걱정했어요. 거기에 도착하고 싶지 않아요. 어쩐지 그곳은 모든 것의 끝일 것 같아요. 끝. 5장 끝. 왜냐하면 이 마릴라 커스버터하고 마릴라 커스버터하고 매튜 그 오라버니는 그러니까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말이 없는 사람이 말이 많은 사람을 이제 만난 거지. 근데 신기한 게 매치 아저씨도 평균 사람을 보고 말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평균 사람보다 말이 많은 애를 만나가지고. 그렇지. 근데 그래서 더 재밌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맞아. 하고 말이 많다는 게 근데 너도 들어서 알겠지만 아빠가 느끼기에 말이 많은 게 쓸데없는 말이 많다기보다는 상상을 많이 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을 특히 얘는. 재밌게 할까? 얘는 말을 너무 특히 얘는 말을 재밌게 해요. 표현력이 되게 좋은 거 같아. 자, 그럼 이제 6장 넘어가 볼까요?